삶의 유익한 얘기를 전하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52회 박정희 대통령의 화교 견제책 간략히 소개합니다입니다. 요즘 들어와서 친일 청산이다, 또 군사정권, 전두환 대통령 재판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전부터 군사 정권을 안 좋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친일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고요. 저는 오늘 정치 논쟁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정책 중에서 여야 모두 이구동성으로 잘했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화교에 대한 견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은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문제는 경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대령급 장교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나 합니다. 국내 화교들이 가지고 있는 지하 자금이 많다. 그들은 현금 부자이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하자. 당시에 김종필 중령이었습니까? 아무튼 그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화폐 개혁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입니다. 결과적으로 화폐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물가만 폭등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정말 화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폐 개혁을 할 때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1,000만 원 일단 입금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단위의 돈으로 예를 들어서 바꿔주겠죠. 여기서 단위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 쓴 거고 화폐 자체가 그냥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줄 때 1,000만 원어치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국토 개발하는 데 쓰고 나중에 주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차피 물가 폭등하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화교들이 엄청나게 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 게 뭐였냐면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입니다. 당시 중국인들이 소국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국적을 가질 리가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공산화됐기 때문에 다 대만 국적으로 바꾼 걸로 압니다. 원래 우리나라 화교들은 외국과는 다르게 산동성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외국은 광동성이 대부분이죠. 산동성에서 어떻게 왔냐? 경인선 철도 부설할 때 온 사람들입니다. 제 나이 또래가 40이 넘은 사람들은 보통 화교 3세고 지금은 4세까지 나왔죠. 5세도 나왔겠네. 아무튼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만 국적이던가 그렇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놓고 부동산을 팔아야 했으니 어떤 사람이 그걸 제값 주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부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있죠.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향신료를 빼고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 짜장면하고 짬뽕, 볶음밥 이런 걸 만들었죠.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화교들은 면류만 팔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였냐? 그 명분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식량 작업이 힘들었죠.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화교들은 면류만 팔아라 했던 겁니다. 화교들 상술이 좋은데 짜장면으로 우리나라 돈을 다 벌어다 드릴 것 같아서 술을 쓴 거죠. 지금은 볶음밥이고 뭐고 다 팝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결혼식이나 특별한 날만 먹는 음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데 제한을 두었죠. 그래서 한때는 20만에 육박하던 화교들이 다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네에서 중국집 정도 하는 정도로 전락했죠. 그럼 여러분 이럴 겁니다. 화교가 무슨 죄인데 그렇게 하느냐 그러는데, 동남아 쪽 화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 정유시설 하나도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까? 조선소가 있습니까? 세계적인 해운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자기들 중국인들의 나라니까 내버려두고 대부분 그 토착 동남아 나라 말입니다. 필리핀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상권을 다 장악한 곳은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돈 벌기 쉬운 거 위주로 카지노, 호텔 뭐 이런 쪽 위주로 갑니다. 뭐 유통업, 유통망을 완전 장악. 거기에 끼지 못하면 살 수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교 견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외에서 차관 받은 걸로 조선소, 철강, 자동차, 정유 모든 걸 다 하고 고속도로망 다 뚫고 전자산업도 발전하고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죠. 그들의 습성 때문에 대통령이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알게 된 계기가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 사단장이 휴가차 와서 베트남 내에서 화교두루 착취가 말도 못한다. 그래서 그걸 보고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저는 역사라는 걸 평가할 때 사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처럼, 나 100원 빌렸고 네가 나한테 90원 빌렸으니 10원만 갚자, 이런 식의 관계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계 처리할 게 아니죠. 공은 공대로 평가하고 과는 과대로 죗값을 모르면 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업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국이 지금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로비를 통해서 제주도고 진도고 어디고 다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비난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잘했던 걸 보고 우리도 좀 벤치마킹해서 좀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정치적으로 뭔가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콘텐츠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 부탁합니다.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전파도 부탁합니다. 인생 고민이라든지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삶의 유익한 얘기를 전하는 인생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